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벚꽃 축제가 열린 은평구 불광천에 주민 수십만 명이 몰려 성황을 이뤘습니다. 네, 축제 현장에 손성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얀 벚꽃 물결이 일었던 불광천이 어느새 녹색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벚꽃이 예년보다 열흘가량 일찍 피고 지면서 벚꽃 축제가 한창인 불광천엔 벚꽃 대신 사람꽃이 가득 피었습니다. 너무 추운데도 사람 진짜 많이 왔는데요. 나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 수상 무대에선 지역 예술단체들의 축하 공연이 이어집니다. 아름다운 하모니로 감동을 선사하는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모인 청춘합창단의 무대. 나이를 잊은 열창에 시민들은 힘찬 박수갈채로 화답하고 엄마가 여기서 청춘합창단 하시는데요. 오늘 축제 공연하신다 그래서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너무 좋고요. 이렇게 사실 돈 내고 봐야 되는 공연들도 많을 텐데 이렇게 저희가 접근성 있게 볼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은평 소년소녀합창단의 발랄한 율동과 노래엔 몸을 들썩입니다. 너무 좋아요. 처음으로 지금 구경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오늘 재밌게 놀 거예요. 일주일 새 만개했던 벚꽃이 봄비에 모두 떨어지고 꽃샘 추위까지 찾아왔지만 시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축제를 즐겼습니다. 올해는 벚꽃이 좀 일찍 피었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주를 즐기는 것 같습니다. 벚꽃과 함께 일주를 즐겼고요. 또 2주 동안은 이렇게 공연으로 또 일주를 즐기는 것 같습니다. 축제 기간 불광천을 찾은 순간 최대 인파는 약 15,000명. 은평구는 불광천 곳곳에 안전요원을 배치해 사람들이 한 곳에 몰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어두운 밤 무대 위 스크린 속에서 펼쳐지는 드로잉쇼는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하고 아카펠라 그룹 엑시트와 윤도현 밴드의 공연은 시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4년 만에 마스크 없는 봄을 맞아 열린 불광천 벚꽃 축제 은평의 봄. 행사 마지막 날인 8일에는 은평구 추산 10만 명이 넘는 시민이 불광천을 찾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지난 2008년 추진하다 경제성을 이유로 중단했던 서해 뱃길 사업을 15년 만에 다시 추진합니다. 네, 이를 위해 내년부터는 한강과 경인 아라뱃길을 오가는 유람선을 띄우고 2028년부터는 대형 크루즈도 한강까지 들어오게 될 계획입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여의도 선착장을 출발한 유람선이 물살을 가르며 서해로 달려갑니다. 잠시 뒤 한강과 서해를 연결하는 관문에 도착하고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수로에 들어섭니다. 이윽고 관문이 열리자 시원스럽게 경인 아라뱃길이 펼쳐집니다. 거센 바람을 뚫고 1시간을 더 달리자 경인 아라뱃길 종착지인 인천 여객터미널에 도착합니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한강에서 경인 아라뱃길을 오가는 유람선을 운영합니다. 운항 노선은 여의도 선착장을 출발해 아라 김포 여객터미널을 거쳐 아라 인천 여객터미널에 도착하는 32km 구간입니다. 하루 1회, 연간 150회 운항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5회 시범 운항을 통해 3,800여 명의 승객을 실어 나르는 등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선 선박은 2척을 키울 텐데요. 5년 이내에 한 5척 정도로 늘릴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연간 한 200만 명 이상의 수준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유람선이 접안할 선착장도 새롭게 지어집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에 조성되는 선착장은 1,000톤급 선박 3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규모로 연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 2026년까지 여의도 선착장 인근에 5,000톤급 유람선이 정박할 수 있는 서울항이 문을 엽니다. 서울항이 개항하면 한강에서 군산과 목포, 제주까지 크루즈 관광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2028년까지 세관과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설치해 국제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예정입니다. 선박 수가 늘어나게 되면 한 5년 내에 1,000만 명의 관광객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규모가 5,000톤급으로 커지게 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서울시가 기대하는 3천만 관광객 시대를 좀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항 조성 사업을 위한 용역은 이달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다만 대형 선박의 통행을 위해 준설 작업이 필요한 만큼 환경영향평가 용역과 어업피해 영향조사 용역도 함께 실시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양천구가 고령 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1,992억 원을 투입합니다. 건강 및 지역 돌봄, 사회 참여, 사회 통합 등 8대 분야 7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특히 전체 사업의 3분의 1은 건강 및 지역 돌봄 분야로 치매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어르신 돌봄 인프라 확충과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 등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양천구는 지난 2018년 세계보건기구 WHO 고령 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한 뒤 지난해 7월 재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은평구가 지속가능한 은평형 ESG 창출을 비전으로 올해 지역 일자리 12,515개 창출과 고용률 65% 달성에 나섭니다. 은평구는 은평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선도 모델 정립 및 확대, 모두를 포용하는 맞춤형 일자리 발굴 등 5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예산 1,066억 원을 투입해 158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은평구는 지난해 일자리 14,900여 개를 창출해 당초 목표를 121% 초과 달성했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지역마다 입 후보 예상 인물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여야 간 의석수와 인물 위주의 관심이 앞서가는 모습입니다. 네,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총선을 앞두고 지역 발전 시각에서 유권자들이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방분권 연구 전문가를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해 총선이 왜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역 균형 발전이나 지방 분권이 국가의 운영 틀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여론의 지지, 또 여론의 요구가 있어야 이제 실현이 가능한 그런 과제인데, 이 총선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국회의원을 뽑는 거지만 앞으로 그 국가 발전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지역 발전과 국가 발전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는 과정이거든요. 총선의 승패도 중요하지만 그걸 떠나서 이 정책 담론, 정책 경쟁 이런 걸 통해서 지역 발전과 국가 발전을 그 방향을 잡는 뭐 그러한 그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부산, 경남, 울산이 메가시티를 형성하고 대구, 경북에서도 통합 움직임이 있었고 이것이었는데 이것이 지난 지방선거가 끝난 후에 다 허물어져 버렸죠. 왜냐하면 그 전에 그 시도지사들이 그 우리 초광역 그 메가시티를 만들자 이렇게 규약까지 다 만들어 가지고 출범 준비를 마쳤어요. 그런데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나는 싫다. 그래서 울산, 경남에서 우리 안 하겠다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균형 발전도 그렇고 지방 분권도 그렇고 강력한 입법적인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총선은 입법기관을 구성하는 그 선거인 만큼 우리가 앞으로 어떤 입법을 가지고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밀고 나갈 것인가, 이것이 그 다음 총선 과정에서 논의되고 또 공감대가 형성되고 동력이 만들어지고 뭐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중앙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지금 그거를 요구를 다 들어줄 여력이 없고요. 또 지방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지 정답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지역은 우리 힘으로 발전시키겠다. 중앙정부는 좀 간섭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우리가 책임지겠다 하는 이런 식의 지방 주도형 그 의식과 또 그런 체제를 주민들의, 지역민들의 자치 의식과 또 책임 의식, 이것이 지역 발전을 주도하는 동력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입법 때문에 지금 균형 발전도 지방 분권 정책도 지금 작동할 수 없도록 막혀 있고,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정권 심판이다 이러면 여당에서는 야당 심판이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지역민들이 우리는 그런
이 서로 떠넘기기 이런 데 관심 없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그 미래를 두고 유권자들이 나서야 되지 않을까. 또 사회단체들이 나서서 주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이 총선 과정을 통해서 정말 뜨거운 논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양천구 신월종합사회복지관에 느린 학습자를 지원하는 공간인 늘꿈이 있습니다.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느린 학습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네, 신월종합사회복지관의 조민비 대리를 화상으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정확히 먼저 이 느린 학습자가 누구를 말하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느린 학습자란 서울시 양천구 느린 학습자 지원 조례에 따르면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 능력으로 인해서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 지수가 71에서 84 사이에 속하는 사람으로 통계적으로 보면은 약 72만 명이고 인구로 12에서 14%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늘꿈이 유치원이나 학교 등의 이 교육기관을 대신할 수가 있는 공간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공간이고 또 느린 학습자 아동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들 마련되어 있는지 소개 한번 해주시죠. 늘꿈은 지금 교육기관을 대신하는 공간은 아니지만 아동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데에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좀 보충해주는 이제 방과 후 활동 공간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느린 학습자 아동들이 본 기관에서 좀 빈 강의실을 찾아서 활동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본 기관에서도 느린 학습자 지원 사업을 중점 사업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느린 학습 아동들이 자유롭게 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이에 맞서서 이제 한국공항공사에서 후원을 받아서 기존에 이제 이용하고 있었던 지역아동센터 자리를 개보수 공사를 진행을 했고 더불어 이제 학부모 대기 공간까지 마련을 했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이제 키움센터 5호점으로 확대해가지고 4층을 이동하는 바람에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좀 비어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예, 학습이 느린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과 정서 등 두루 충족이 되려면 앞으로 또 지자체에서 어떤 추가적 지원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느린 학습 아동의 특성상 온전히 습득하는 데 5번에서 한 6번 최소적으로 그렇게 반복 학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느린 학습자들이 반복 학습을 하면은 습득을 한다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는 느린 학습자들이 잠재되어 있는 능력에 관심을 가지고 강화시킨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만큼 아동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의 기간이 장기적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년 사업이나 또 단기 몇 개월만 지원되는 사업으로는 사실 아동들에게 큰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느린 학습 아동들에게 단기 지원보다는 장기 지원을 통해서 지금 현재가 아닌 성인 이후의 자립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과정이 좀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네, 끝으로 늘꿈 이용 방법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늘꿈은 현재 신월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느린 학습자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아동들이면 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꿈에서 공부하고 친구들을 사귀고 체험활동을 하면서 꿈을 이뤄나가고자 하는 아동들은 복지관으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조민비 대리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